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0.5% 오르면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했는데요. 최종 금리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시장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고용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또 1월 CPI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증명했습니다. 전일 나온 소매 판매 역시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국채 금리도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장과 관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분이죠. 천명 마스터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이틀 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투자하기 많이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요일 날 출연했을 때 CPI가 연준이 가장 염려하는 그런 숫자를 보여줬죠.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너무나도 맵집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지금 장세 힘드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PPI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제가 예견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GP 지키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왜 이런 원인들이 이번 주에 나타났는지 그 심축 분석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또 금요일 하루가 더 남았잖아요. 그죠? 자, 금요일 날 마지막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 알차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경제지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주요 경제지표 모두 다 뚜껑이 열린 만큼 그에 대한 투자 해법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하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글로벌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마침내 시장이 연준과의 치킨 게임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4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1월 실업률과 1월 CPI 발표를 확인한 시장 트레이너들이 기준금리가 8월에 5.28%로 정점을 찍은 뒤 연말에 5.12%로 내려올 것이라 예측함과 동시에 연내 금리 인하 희망을 접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진이 월스트리트 저널 논평을 통해서 올해 말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5%에서 2%에서 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며 연준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 음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필립스 곡선에 잘못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일본 주식을 비중 축소로 등급 하향했습니다. 블랙록은 차기 BOJ 총재로 발탁된 우에다 가즈오가 정책 방향을 매파 쪽으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양한 뉴스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글로벌 이슈죠. 이 시장과 연준이 계속해서 좀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이 연준이 기세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제 연준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에 대한 동의에 대한 결과는 오늘 PPI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고 네. 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연준의 생각대로 안 가고 자꾸 시장은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원인이 이렇게 생겼고 앞으로 차원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치킨 게임, 그죠?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자 간단히 왼쪽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핵심 CPI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을 한 거예요. 하락을 한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시장은 봐라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 않냐. 이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왜 자꾸 연준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느냐에 대한 반발심을 여기서 계속 유발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연준은 아닌 거예요.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일단 상품, 그죠? 저번에 2월 2일 날 디스플레이션이라는 파월이 발언했었죠. 상품에 대해서 국가 내에서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외 나머지 자 미국이 GDP의 3분의 2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근데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상승 중이다라는 거에서 파월이 항상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연준 애들도 동일한 발언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아가 확실히 내려오고 있는 거는 그래프상에 보여져요. 근데 서비스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꼴은 뭡니까? 자, 비농업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비농업군 실업률이 낮은 데는 이 꼴은 결국엔 소비자 물가, 소비자 어떤 소비성 그런 견고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어제 나온 거 소매 판매까지 다 이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연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연준은 아닐 거야. 여전히 지금 뭐 이렇게 경제가 탄탄한데 이제 뭐 소프트 랜딩, 연착륙, 뭐 하드 랜딩, 뭐 경착륙까지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노 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세게 올려도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을 거고 이 정도 시장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연출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자, 임대료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임대료는 확실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그리고 전세 지금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전세자를. 세입자를, 그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 구하기 시장이 바라보는 거하고 반대의 결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계속적으로 야기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 상승이 가장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2년물 국채 금리인데, 자, 가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자, 1월 달까지, 2월 달까지도 한번 하락을 했었죠. 2월 2일 날 거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3%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자,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오르면은
증시에는 악재가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도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를 보이는 전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뭡니까? 일단 개인이나 기업이나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증시가 오르냐 이거죠. 결국엔 제가 보기엔 버블이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자 6개월 후에도 더 오른다는 얘기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2월 2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3월까지 금리 인상으로 그다음부터는 피벗으로 갈 것이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패드워치 금리 시계 그죠?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5월달 일단 올리는 거 확정. 6월달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3월달에 점도표가 나오죠. 자, 점도표 최소한 5.0 이상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5월달까지 2.5로 0.25로 올리면 5.25 터미널 레이트 상단 최종 금리가 최소한 미니멈 5.25%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지금은 4%대예요. 자, 5%대하고 4%대하고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나 개인한테는 엄청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아니 어쩌면 피벗에 대한 말을 당분간은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피력을 해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더 볼게요. 자, 소매 판매 헤드라인은 어제도 좀 얘기 나오는 게 헤드라인은 조금 뭐 낮았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보시다시피 변동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자, 음식료 서비스 있잖아요. 음식료 서비스는 여전히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전혀 잡히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피벗의 기대는 이제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그런 장은 이제는 조금씩 막을 내리는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죠? 뭐 코스피가 됐든 미증시가 됐든 뭐 파생이 됐든 당분간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어떤 추세를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양쪽이 모두 다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용어죠. 이 치킨 게임에서 시장이 좀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연준과 맞서지 말라라는 이런 주식 격언도 생각이 나는 그런 양상인데요. 천명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미 선물 시장은 생산자 물가지수 확인한 뒤에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과 현실에 대해서 연준이 오판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명 마스터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저는 오판이 아니라 네. 이제 오늘 만약 PPI가 시장이 예상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줬다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필립스 오판이 아니라 이거는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이 연준의 행보가 그렇죠. 맞는 행보다. 맞는 행보다. 예. 지금 이 기사를 쓴 네. 경제학과 교수가 오판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 연구진이 네, 오판한 그렇죠. 것이다라는 그렇죠. 의견이시군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뉴스를 해석하신 그 맥락과 좀 유사하게 그렇죠. 또 봐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에 대해서는 연준이 아니라 이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진이 좀 오판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이건 이론이 아니고 가설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환경에 따라 물론 안 맞을 때도 있겠죠. 네. 이게 나온 지가 이제 필립스 이론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거의 1950년대 정도 나온 그 이론이기 때문에. 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죠.
뭐 이제 70년대, 80년대는 뭐 이제 그 석유 파동 시대는 있었지만 90년대 접어들면서 이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고 여기 연구진에서 필립스 곡선에 대한 너무 집착을 해서 연준이 오판을 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왼쪽 이제 보시면, 자, 요거를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릴게요. 커브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하단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여기가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 자, 이게 필립스의 이론의 전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실업률이 낮잖아요.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여기서 오판하는 게 뭐냐면, 자, 전체적인 거는 일단은 CPI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자, 근데 안에 세세 내용을 살펴보니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등등 주거비, 그죠? 그런 등등 아까 보셨다시피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엇박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준이 맞을 수도 있고 여기 영분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오늘 PPI를 통해서 이 연준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오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라가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이 되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공급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 이론 갖고 지금 여기서 연구진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물가 상승률이, 야, 니네 말대로 따지면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동을 했느냐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990년대 들었으면서 글로벌화가 됐죠. 중국이 전 세계에다가 싼 물건들을 많이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의 이 기술들이, 신기술이 많이 나왔죠. 90년대 보면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뭐 PP부터 핸드폰, 뭐 노트북 등등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비용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수요와 공급이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필립스 이론이 전혀 맞아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진이 생각하는 게 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지금 현실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고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팬데믹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뭐 영국 같은 나라 같은, 유럽 같은 경우 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중국한테도 참 이래저래 또 체면이 안 쓴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뭐 우리나라도 이래저래 힘들었고, 결국은 팬데믹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이 딸리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그런 초기 현상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발점이 더 촉매제가 된 거죠. 촉매제가 되면서 리쇼어링 정책. 자, 리쇼어링 정책이 뭡니까? 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자, 자국으로 다 들어와서 제조를 하자. 그러니까 자력 갱생이죠. 각자 도생하자.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막이 오른 거예요. 이제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쉽게 해서 공급망이 어떻게 돼요? 자, 이 나라 저 나라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마스크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중국이 싸겠어요? 미국이 싸겠어요? 미국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또 고금리잖아요. 어떻게 됐든. 자, 3월 달에 어쨌든 최하 5.0%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상당히 부담이 가겠죠. 일단 금리가 오르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자, 4분기까지는 잘 버텨왔단 말이에요. 제가 내년 올 1월이죠. 1분기. 자, 1분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가이던스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자, 이번 4분기는 아무래도 월가에서 예상치를 너무나도 낮게 잡아버리니까 이게 뭐 착시 현상처럼 보여서
실적이 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올해 4분기 실적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년에 올 1월에 올 2분기에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 감원을 하고 그리고 어떤 투자를 아무래도 조금씩 축소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일단 버텨야 되니까. 그죠? 지금은 아무래도 암흑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일단 공급이 딸리겠죠. 공급 자체가 또 해결되더라도 일단 공급 물가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던 원인이 그 원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연구진이 얘기했던 거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은 왼쪽으로 회귀를 해서 필립스 이론에 근거해서 연준은 계속 고강도 있는 끝이 없는 통화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에는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인플레 해결하려면 뭐예요? 연준이 항상 이거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 자, 실업률을 높이면 당연히 서비스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 이 이론이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동안 맞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이 이론이 정말 정확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글로벌 이슈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J 차기 총재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주식의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그 전임 총재와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우세했었는데 또 색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요? 바뀔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제 2월 초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장에서는 3월 달까지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은 안 올릴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본도 아무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차피 상단으로 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금리를 올려가면서까지 어떤 위험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위험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흘러갔었는데, 자, 결국 5월달, 6월달까지 일단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자,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더 올리게 되면 일본에서는 또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인플레가 지금 거의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수사를 2%까지 무조건 맞춰서 2%대를 훨씬 지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에다 새로 이제 취임한 우에다 총재가 정책을 약간은 매파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식 비중을 왜 축소하라는 얘기도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르면. 자, 금리가 오르면 증시에는 악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엔화 자체가 또 강세로 돌아서죠. 그죠? 자, 그러면 반비례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까 미국 주식도 지금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동조를 했는데 오늘 그제 기세가 꺾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엔화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에 비중이 그러니까 주식이 자체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중을 좀 축소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그런 근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YCC 정책이죠. YCC 정책. 자, 통화 긴축 완화죠.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여서 돈을 푸는 거죠. 매입을 국채 매입을 해서 돈을 푸는 건데, 자, 이 정책을 계속 지금 제로 금리 시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렸음에도 일본은 안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온 거예요. 아까 말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높은 인플레이션, 또 생산자 물가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임금도 지금 여기도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매반
같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을 이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임금을 또 많이 올려주면서 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게 이제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에다 총재는 자 세게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서서히 정책을 좀 완화를 시키면서 완화했던 거를 좀 더 그죠? 일단 QT 개념 긴축 축소를 좀 하면서 금리를 서서히 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 화요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0년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5년물, 3년물도 어떤 금리에 대한 한번 터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파적인 발언이 당장은 세게 나오지 않겠지만 서서히 어떤 그런 발언이 이어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4월이 얼마 안 남았지만 뭐 저번에도 이제 시청자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이 아직 2달이 남았잖아요.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엔화 쪽에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블랙록은요, 이 일본 주식 비중 축소 의견에 대해서 현재 임금 인플레이션 추세로 봤을 때 누가 총재인지와 관계없이 일본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이다라고 근거를 덧붙였는데요. 이 일본의 통화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 글로벌 통화 시장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글로벌 뉴스 3가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상품의 해외 선물 23시 시장 진단하고 올게요. 나스닥은 고용과 물가, 소비 등 지표 호재로 미국 경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인덱스가 6주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와 이전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유로 FX는 라가르드 총재가 3월 회의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의 움직임과 이슈 짚어보고 왔습니다. 그럼 먼저 골드부터 차트를 보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짚어봐 주시죠. 네, 골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골드가 일봉을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일봉을 보시면 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죠? 11월 이제 저점을 찍고 그죠? 2월 2일 날 되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2월 2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이때 이제 이게 달러 인덱스가 100 후반대 그죠? 그 정도 있다가 103에 급등을 하면서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2000까지 바라볼 줄 알았는데 결국엔 여기서 어떤 변곡점이 생긴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자, 아까 제가 달러 인덱스를 잠깐 봤는데 자, 어제 104를 잠깐 타치를 했다가 또 103 중후반대에서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104를 이제 안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달러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왜? 둘이 자산이잖아요.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거의 비중을 두는데 달러가 아직은 다시 한번 킹 달러는 아니더라도 강달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주변 여건상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이 달러로 일부 또 몰리는 게 아닌가, 또 채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원인 때문에 지금 골드가 계속 지금 하락장을 연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달러 인덱스를 제가 항상 유심해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는 그런 사이트들은 상당히 많으니까 그걸 비교 분석하시면서 투자를 방향을 잡아가시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차트에서 자, 지나고 나니까 아, 이래 내 뭐 지표 기술적 분석 적용해서 아, 이럴 땐 올라갔구나. 뭐 이럴 땐 내려갔구나라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상황들, 그때 시황들이 제일 중요해요. 야, 그때 시황에 맞춰서 자, 시황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안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내려와야지 정상이죠. 그러면 기법이 맞는 거죠.
근데 시장이 안 좋아. 올라갔어. 그럼 기법이 안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리얼 데이터에 맞는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항상 활용해야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6.25 전쟁에서 매매 기법서가 있어요. 그거는 이 리얼한 상황에서 실전 데이터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초보자분들 계실 거예요. 자, 왕초보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자, 그분들 이 방송 끝나기 12시 전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 기법서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세하게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초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항상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 자, 일봉상 어떻습니까? 자, 2월 1일부터 그죠? 일단 추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MACD. MACD가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RSI는 일봉상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MACD를 보시면 돼요. 일봉이니까. 그래서 일봉이 계속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고 있죠. 자, 각도가 35도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하락에 대한 어떤 신호가 추세가 세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 더 확실한 근거 데이터는 뭡니까? 자, 5일 이평선이 상단. 그러니까 매도일 경우 5일 이평선이 상단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단에 있으면서 바로 밑에 있는 20일 이평선이 바로 근접해 있는 게 가장 좋은 매도의 이평선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와버렸죠. 2월 4일 날 정도. 2월 초에 나왔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가 6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또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더 지속적인 하락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10시 미장이 열리죠. 미장이 열리는데 자, 미장이 열릴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할 게 아무래도 많이 흔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장대 음봉들을 상당히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 자, 한 번은 튀어올 수 있는 여지가 한 번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모든 인평성들이 다 수렴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자, 이 자리가 한 1,850선, 그죠? 1,350선 라인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한번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갑자기 야, 이 정도는 뭐 하락하겠지 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확인 사살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MACD라든지 RSI는 현재 하방 추세가 맞아요. 하지만 다시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방향을 한번 틀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매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확인 사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야, 이쯤이면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입을 좀 이따 11시 반에 미장이 열리고 나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스텝 1 달러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스텝 2 RSI 체크하시고 스텝 3 MACD 체크하시고 마지막 진입 때 이평선 체크하시고 이 4박자가 다 맞았을 때 그때 들어가셔라 말씀드릴게요. 자, 어차피 시장은 내일 7시까지 열리죠. 그때까지 매매 안 하시겠지만 분명히 1시간 내에서 찬스는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찬스를 기다려서 원샷 원키 전략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미국 소비 호조의 강달러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달러 흐름 잘 체크를 하면서 1,850달러 지지를 받는다면 매도 전략 가져가자 말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유로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개장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그렇죠. 간략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로도 아무래도 이제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 있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레가르드 총재가 0.5를 또 인상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고 보는 거죠. 예. 갈 길이 더 먼저. 유럽은 더 멀죠.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게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더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증시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은 아직은 더 무리수가 더 3월 달까지 더 무리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또 3월에 또 미국이 또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더 힘을 또 그러니까 파운드나 유로가 힘을 더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재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옛날처럼 뭐 페리티 그런 거는 없겠죠. 이제 뭐 너무나도 이제 올 때까지 다 그때 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방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 봅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러가 비교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시면 눈이 보일 거예요. 추세, 흐름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월 16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5위를 제외하고는 주요 상품 모두 다 하락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기장 상황 살펴볼게요. 네, 1분봉 차트 기준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10시 30분 장대 음봉으로 쭉 빠진 다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모두 되돌렸는데요. 개장 직후에도 지금 상승 탄력 크게 받지 못하면서 현재는 1.47%가량 떨어진 12,530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달러가 다시 혼조세 보이면서 오늘도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현재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10시 30분에 크게 밀렸지만 곧바로 하락폭을 회복하면서 밑골이 길게 달았고요. 하지만 큰 상승 탄력은 가져가지 못하면서 오늘도 약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스당 지금 현재는 1841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선 주요 지표들과 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10시 30분에 장대 음봉 이후에 레벨을 낮췄지만 제한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2% 떨어진 1.06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상품별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전일 강한 소매 판매를 확인하고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는데 오늘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자 시장은 좀 움츠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십년물 국채금리 3.84%까지 올랐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103선에서 강보합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제 시장의 상황들을 되돌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되돌림 폭에서 조금 더 내려 있는 상황.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이제 기대감들을 완전히 사그러들 수 있다면은 그죠? 자, CPI가 발표됐을 때 가격대까지 내려올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하방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장이 열리면서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PPI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포지션을 매수로 잡아오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는데 상당히 좀 저항을 많이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매수 것들이 많이 물량을 토해내겠죠. 토해내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가 발표될 때 그 정도 캔들 근처 위치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보시면 분봉상에 여기서 저점 매수라고 들어가시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일단 10시 반에 PPI가 발표가 있었죠. 자, 발표가 있기 전 벌써 8시 반부터 전체적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어지면서 이제 계단식 이제 급 하락을 했죠. 급 하락. 네. 급 하락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RSI 신호를 보시면 이걸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자, 이거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이론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과매도죠. 여기 보시면.
그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일 뿐인 거지 현재 제가 적용하는 어떤 기법에다가 이거를 적용하시면은 큰 낭패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과매도는 잊어버려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 요거 시간이 좀 걸릴 거여서 12,600까지도 충분히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올라오면 오늘은 매매하지 마세요. 괜히 지금 누가 봐도 하락장인 상황에서 여기서 이 정도면 뭐 저점 매수, 저가까지 와 있겠지. 매수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럼 막에당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일단 RSI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MACD 추세가 어떻습니까? 아직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매매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12,600까지 한번 올라오는 거, 그리고 5분 봉이 한 두세 번 정도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매도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유리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요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12,600선에서 매도 뷰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8주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일에는 오일이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주요 상품 가운데 유일하게 강도는 약하지만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오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일도 뭐 어제 이제 많이 밀렸다가 조금 이제 하락폭을 만회를 하면서 조금 이제 밑거래 단축 올라왔잖아요. 오늘도 그러네요. 아마 그런 현상이 재현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도 참 이게 오일이라는 게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매매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걸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일봉상 보시면 62평선하고 자, 122평선 사이에 딱 가두리에 갇혀 있어요. 이게 딱 300틱이에요, 300틱. 300틱. 어마어마한 큰 틱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 길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재고가 상당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을 많이 반납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결국엔 러시아 어떤 감산 정책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불씨가 아주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락보다는 상승의 모멘텀을 맞춰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일봉도 보시면 딱 일봉에 이제 제 기법으로 보시면 또 답이 나와요. 자, RSI 아직도 매수 시그널이고요. 자, MACD도 아직도 매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어떤 모멘텀은 맞습니다. 상승의 추세는 맞아요. 근데 오늘 강력하게 달러 인덱스가 높게 나와주고 그다음에 지수가 하락으로 떨어지면 뭡니까? 아, 이제는 심차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한번 또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유 재고가 또 증가했다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하락으로 내려가는데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어제하고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매를 하신다면은요, 지금 또 딱 좋은 위치에 오긴 와 있어요. 왜냐면 거의 이제 고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자, 고점 근처까지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하기엔 또 고점이네요. 그래서 한 79.20달러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대요. 이쪽에서 강한,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일단은 쌍봉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쌍봉이. 그죠? 한 번 더 쌍봉이 한 번 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79.20에서 지지를 저항을 받는다면 5분만 두세 번 정도 그럼 짧게 여기서 수익을 내십시오. 오늘은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일봉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등락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루한 상품이 될 수가 있으니까 79.20달러까지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매도를 짧게 가져가라.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일은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선을 국내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장 코스피와 또 코스닥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오늘장만 같아라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앞으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국내가 참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쉬운 게 없네요. 네, 정말 어려워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또 계속 또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랑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시장하고 또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내일 또 다시 한번 또 확인 사살이 들어갈 텐데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봐더라도 아직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엄청나게 특히 나스닥 코스닥이죠. 나스닥이 아니고 코스닥이 오늘 2.5%까지 올라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엄청나게 올랐고 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이 커플링이 돼서 움직였는데 올해부터 전혀 다른 양상. 오히려 코스피가 그죠? 미국 주식보다 더 힘이 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지금 반대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 다시 높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다 고물가. 네. 근데 이게 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금리 인상기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커플링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끔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기조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수출이 높잖아요. 네. 수출이 이제 높다 보니까 이제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계속 탄탄하게 상승을 뭐 2,500원 뭐 터치 안 했지만 뭐 지금 그 상태에서 아직은 상승장인데 결국에는 그 중국도 상당히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일단 리오프닝이 돼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리쇼어력이나 또 얘기가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거의 3년 가까이를 중국이 계속 경제 활동이 상당히 둔화폭이 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 걱정할 이유 없어요. 일단 내수 시장을 먼저 살리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내수 시장을 살리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나라를 돌아보는 거지. 예?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 심리인 거지. 그게 과연 중국 때문에 우리 미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아니, 국내 증시가 그거는 좀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다음 주도 23일이죠. 금통이 금리 발표가 있어요. 지금 3.5죠. 그죠? 0.25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밸런스를 또 맞춰야 되고.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1210원대까지 한번 내려왔다면 환율이 이제 1300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PPI가 일단은 예상치보다 상당히 증시에 부담을 주는 어떤 숫자를 보여줬죠. 자,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달러 보시다시피 104를 이제 안착해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환율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금통위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올려야죠. 안 올릴 수 있어요? 외국 돈 빠져나가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이거 알고 일부러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고 보이십니다. 내일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아침에 조금 9시에 코스피장이 열리면서 조금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그리고 또 국내 시장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챙겨주시죠. 자, 이제 봄날이 오는 것 같았는데 그죠? 다시 또 되돌림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못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파생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초보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해외 선물 충분히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한 기대. 근데 내가 수익을 봐야 되는데 뭐 엄청난 생각지도 않은 손실을 보고 있다. 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잖아요. 걸음마도 덜 뗀 사람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엔 여러분들의 원칙, 그리고 어느 정도 기법, 경력 있는 사람들의 기법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배워가시면서 투자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식보다 더 나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3개월 등 손실을 봤다 칩시다. 자,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1,000만하고 이 1,000명 계속 가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손실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맞선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맞선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